네, 안녕하세요.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세입자에 대한 그 계약갱신이죠. 자, 묵시갱신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롭게 들어간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죠. 계약갱신 요구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위 그 임대차 계약의 기간에 대한 묵시갱신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내용이 최근 2000년 7월 31일 날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최근에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하고 그다음에 그 전세 매물의 품귀 현상 때문에 굉장히 매스컴이 시끄럽습니다. 그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서 얘들 학교 때문에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말이죠. 상당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입자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놓으셔야 될 사항들인데요. 먼저 묵시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자, 묵시갱신이라는 거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예컨대 12월 말일이 끝이다. 그러면 이제 6월 말부터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1월 말까지 기간에 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앞으로 계약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세입자로 넣겠다 뭐 이렇게 계약을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시 말해서 전세금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았어. 아무런 통지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의 기간이 끝나는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임법 6조에 정리되어 있단 말이죠.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만 통지를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6월 전에서 1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묵시갱신이 되는 거죠. 여기에 소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은요.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나 이런 거랑 전혀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묵시갱신이 되면 서로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갱신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본다.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법정갱신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 임차인이 두 번의 월세를 차임을 연체했어요. 또는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했어. 그럴 때는 이 묵시갱신은 적용이 안 되죠. 즉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 법의 경우에는 자,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법의 내용이죠. 다만 2000년 12월 10일부터는요. 기간이 조금 바뀌어요. 묵시갱신 기간이 2000년 12월 10일입니다. 자, 그때부터는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통지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지를 받더라도 임차인이 이사갈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좀 벌어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간이 바뀌었다. 그거 외에는 크게 변화한 내용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2항 3항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주영남 교수의 재테크 닥터 이쪽에다가 원고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요 근래에 말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이라는 신설조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조문이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이는 과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미 통용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되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했고, 용어는 약간 다르게 썼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이다 이렇게 바꿔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6조의 3이라는 조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6조 묵시의갱신 조문인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6조 1항의 전담 기간이죠. 그러니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이고,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죠. 이내 갱신 요구를 할 경우에는요,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요. 2년 더 살겠다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임대인이 아예 거절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게 뭐냐? 임차인이 이기 2번 차임을 연체했다. 그러면은 거절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그러면 또 임대인,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3호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예컨대 나갈 때 이사비라든가 등등등 보상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4호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다.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전대를, 즉 다른 사람에게 임차인이 다시 빌려주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가 없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에 임차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 버렸어. 그러면 집주인은 당연히 나가라 그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6호에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어차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나가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7호에는 임대인이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할 사유가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등등등이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철거할 사유가 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8호에 보시면 만약 임대인이죠.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 비속도 포함되는데 직계존속 비속이면 이제 위쪽 아래쪽 친족이죠. 어쨌든 실제로 거주하겠다 임대인이 그럴 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도 거절할 수 있다. 그다음에 9호에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그래서 임대차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득이한 9가지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6조의 3 제2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이 방금 이야기 드린 1항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딱 한 번 쓸 수 있어요. 3번.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단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돼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기타 3항, 4항이나 5항 등등은요. 5항, 6항 이런 것들은 그 보충적 규정들이에요. 예컨대 임대인이 자기가 실제 거주하겠다라고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올려서 임대했더라. 그럴 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6항에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환산하는 방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2가지 방법 중에 작은 걸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죠. 1%.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3.5를 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산은 4.5% 이자로 월세 환산한다. 예컨대 1,000만 원에 대해서 월세로 환산한다. 그러면 연간 단위로 45만 원이에요. 4.5%니까. 그럼 월로 쪼개면 얼마가 될까요? 대략 4만 원이 좀 안 되겠죠. 3만 한 7, 8천 원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전월세가 다소 유통량이 적어서 여러 가지 임차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임차인의 대책은 어떤 거냐? 물론 임대인들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은 무조건 2년을 더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제적 약자가 임차인이니까요. 자, 임차인의 대책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 말씀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보니까 임차인들의 대응책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임차인은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가지고 일단 계약이라고 만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기. 만기를 달리게 표시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계약 만기에서 1개월 전이 몇 월 몇일인지를 달리게 표시하고 임대인에게 별도의 통지. 예컨대 가장 법률적으로 정확한 통지는 내용증명편이죠. 임차인이 통지를 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좋고요. 임대인이 왔을 때는 통화, 녹음을 해놓으면 돼. 전화가 오면. 그래서 전화 등이 오는지를 좀 지켜봐요. 임대인이 혹시 연락이 있나. 1개월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럼 묵시갱신이 되니까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돼. 그런데 만약 이제 이렇게 묵시갱신이 된다. 그럼 최초에 2년 살았죠. 그 다음에 2년을 더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4년이 끝나는 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면 6년까지 살 수, 6년까지. 그래서 최대 6년을 거주할 수 있는 최단 4년이고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법이죠. 다음으로 임대인의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법정갱신, 묵지갱신이 된 거므로 2년 동안은 거주한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연락이 왔다. 뭐 전세 올립시다. 또는 그 다른 사람을 세입자로 넣을 생각이니까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럴 때 임차인은 나 2년 더 살겠습니다. 라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2년간 일단 더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집주인은 그러면 전세라도 올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최근에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전월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1년에 조심하실 건 2년 계약 기간 동안이 아니고 1년에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보증금이 1억이다. 전세 보증금이 뭐 1억짜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면 500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지나면 또 거기에 5%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5%밖에 못 올린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걸 이야기를 드려보면 만약 임대인이 위의 기간에 어떤 연락도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묵시갱신으로 2년 더 거주하고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근본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적어도 임차인은 최하 4년간 거주할 수 있고요. 운이 좋으면 묵시갱신까지 포함하면은 최대 6년까지는 보장됐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임대인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이 어려운 시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고통을 나눈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뭐 누가 들어온들 임대인 입장에서는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미 아는 분이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테크 닥터 주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